6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데다 스페인이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율 한도를 현행 최고 80%에서 50%로 30%포인트 축소하고 과세 표준 상한은 구간별로 최대 3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제 용역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규제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제 휴무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중소납품업체들이 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6월 11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로존 4대국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제사회는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는 그리스의 2차 총선도 예정이 돼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무더기로 세계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으로 알려져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는데요. 네.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아니, 유럽이 네. 배짱이처럼 놀던 유럽이 우리에게 이 왼수덩거리처럼 작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유럽은 좀 문제가 있는 데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유럽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네. 유럽이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큰 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럽의 사위나 네. 사위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이제 곧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외국인 사위 보는 사람들은 예. 무척 혼인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좀 전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 금요일장 정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장 여러분 아다시피 21일평에 저항받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가에 이제 하락의 38%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계속 25% 반등해서 주가가 서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28% 제가 21일평에 이제 강력한 저항을 받고 계속 밀리는 그런 모양인데요. 21일평이 안착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안착 자체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안착 21일평의 완전 안착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참 쉽지 않아요. 이번 주 그닥에 옵션 그리고 선물 만기일까지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몸조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 자체가 지금 1800 그저께 금요일 날 1850을 넘어섰다가 15포인트 10 이상 고점에서 한 17포인트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예, 장 자체가 모양이 좋은 모양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오늘 12시에 수익을 말하다 이제 제가 녹화를 해놨습니다만 이번 주는 장 자체가 횡보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물 만기일인데 선물 만기에 외국인들이 거의 다 줄였습니다. 예수님 다 줄였기 때문에 개인들만 거의 깡통으로 코너로 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이번 주에는 거의 소강 상태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금요일 날 장은 일단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을 주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 자체가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보면 같은 박스권이라도 박스 자체가 점진적인 이런 박스가 아니고 굉장히 박스가 극단적으로 간다는 것은 공포에 몰아넣었다가 끄집어 올리고 또 위에서 좋게 보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흔들어서 돈을 빼가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물까지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반등 국면이다. 61평과 120대 테드 크로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 국면을 여러분께서 꼭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주가가 이제 요즘에는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도 거의 안 맞고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낙폭하고 좋은 주식이 얼마쯤 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저점에 사는 습관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선물로 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주가의 W 상승은 여러분 보다시피 분명히 전고점에서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1850에서 굉장한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1800 언저리에서는 당분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선행 스팬 1에 상승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강력 매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여러분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현금 비중이 적을 걸로 믿습니다만은 지금 혹시 소액이 남아 있더라도 주식을 전환선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전환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특히 위쪽에 떨어졌을 때는 주식 매수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물론 지금부터는 뭐 저번같이 1775 언저리에 가는 급락 그런 장세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또 수익률이 안 나는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그 이번 목요일 날 외국인의 그 액션이 우리 예상 외로 우리를 거의 코너로 몰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주는 그냥 체력 훈련 한 주를 정하시고 몸조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은 상승할 겁니다. 상승하면 현금할 수 있는 거는 당분간 현금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장 자체는 상승 트렌드지만 상승 자체가 굉장히 약한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은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좀 고점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수급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수급 자체가 지금 그 사실 기관들 그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제 NG소프트 이제 장외 거래가 8,700억 샀는 거 빼놓고 외국인들 샀는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수급 자체가 지금 크게 좋진 않아요. 지금 왜 좋지 않냐면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현금을 빼내가야 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건데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이 옛날에 이제 돈 있는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요즘 과거에는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못 살아요. 여러분 해외 그 여행을 가보면요. 우리보다 국민소득 많은데도 우리보다 잘 사는 데 없습니다. 우리같이 뭐 주말에 소 불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 자기 그 뭐 파운드와의 그 어떠한 조작으로 인해 영국의 국민 소득이 높지. 영국 런던 가보십시오. 영국 대사관 저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개똥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영국 굉장히 그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수급 자체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연기금이 받치고 있는데 연기금도 보시면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펀드 매니저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교묘한 전에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에서 압력 내려오면 지수 받치고 그런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은 이미 주식 살 만큼 샀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빠져야 되는 찰나에 선물을 갖고 지금 놀고 있고요. 이제 기관들도 보면 철저하게 비싼 주식은 철저하게 사지 않는 그런 수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면서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반축에 놔야 됩니다. 그 순사기꾼들이니까 지금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수급 국면이 안 좋다. 그러면 수급이 안 좋다는 것은 수급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지금 수급이 좋을 때 주식을 산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나쁘더라도 우량주 개념으로 특히 외국인의 특히 수급이 나쁜 중에도 주가가 빠지면 외국인이 피해가 볼 수 있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그리고 외국인 한도가 높은 그런 종목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수급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수급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 자체가 이제 뭐 다 판 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5조 출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수급은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 사실 때는 주가가 빠지면 외국인들도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일단은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선물 관련됐고 기관들은 보면 저점 매수 종목 쪽으로 지금 사고 실제로 뭐 LG전자, LG스프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보면 적자 관련 주식들을 많이 사고 그러면 흑자 적자인데 기본적 분석도 요즘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대그룹 관련주 쪽으로 이제 슬럼화 시킨 다음에 52주 최저 가격에서 5일이평이나 11일평 돌아가는 그런 종목 쪽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 자체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 SDI 뭐 현대중업 쭉 보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요즘 팔지 않고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고 있는데 사지만 그 사는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감질만 나게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장에 여러분 주식 샀을 때 뭐 쌍끌이 매수 주식 좀 빼앗다고 어디서 빼앗가 쌍끌이 매수하는데 쌍끌이 매수 주식 사가지고 뭐 여러분 돈 먼 적 있습니까? 쌍끌이 매수해가지고 거의 여러분 깡통 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믿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런 접근도 힘들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량 대형주 중에 대그룹 관련 그런 주식을 포트에 사야 된다. 그렇지만 주가가 양봉 상태에서 주식 사면 크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음봉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선물은 지금 외국인이 서서히 다 팔고 있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팔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받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물 오늘 추경에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자체로 선물 수급이 이제 제일 이제 우선 수급인데 선물 수급으로 봐서는 지금 수급 자체가 거의 끝나가는 수급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1845에서 1850으로 끝나는 이런 선물 모양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은 지금 오늘이 뭐 크게 빠지진 않지만 크게 뜰 것도 없는 미적지근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도 어쨌든 간 선물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선물 본 다음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선물하는 분들 단순합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면 콜이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면 풋만 하면 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콜을 사겠다. 주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풋을 사겠다. 그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개인들이 9,429억이 깡통 났습니다. 지금 선물 전부 깡통 났거든요. 이 선물을 전부 매도를 유도한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센 방송을 뺀 나머지 증권 잡방송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믿지 마십시오. 다 사기꾼들이니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물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9월물로 오버해서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을 오늘 제가 볼 때는 21일평 위에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 있다. 21일평이 하방에서 떨어지는 상태 리스크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것보다 하루 좀 쉬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금 고점 매도 치락하니까 내 말 듣지도 안 하고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려면요. 센 방송 보지 마시고 미모가 출중한 박미라 앵커도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신규 매수 공격적인 매수는 정말 분명히 반대한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만 보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종목과 업종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일 국내 증시 일단 금요일장은 조금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간밤 글로벌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오늘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세를 출발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따라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오늘 네. 관심 가져볼 종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유망 업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유망 종목이라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특정 몇몇 종목들만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라면은 개별적인 종목들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크루셜텍인데요.
최근에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급락세를 탔었습니다. 네. 사실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선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표면적인 이유는 세계 최대 리모컨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됐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세를 타게 됐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연속 급등했다가 금요일 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가격 메리트가 돼서 반전 포인트를 잡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 몫이 공략 포인트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서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주가 자체가 장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리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라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관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목표치를 잡으시면 무난하게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조정을 받을 때까지도 한 7,800원대까지도 매수가 가능하신 상태고요.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한 7,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손절매 가격을 잡으시면 좋을 듯한 상태입니다. 네, 크루셜 때 일단 차트를 보니까 이제 곧 골든 크로스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돌파가 이렇게 이제 장기 하락을 하던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 포인트를 잡고 들어올 때가 가장 센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추세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향이 좀 많은데 지금의 시장 여건상으로는 좀 그렇게 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 강할 때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 테마주 이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도 많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에 단속 의지를 많이 밝혀왔는데요.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를 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세를 보면은 순환매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정치 테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인 그 종목 공략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종목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소형주거나 아니면은 좀 터무니없는 종목이라면은 대응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지 정도라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5천억에 육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박근혜 관련주라고 분류가 될 정도로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하반 경직이 견주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결국 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주가 상승 시기를 보면은요, 대부분 주가가 급등세를 타는 시점에 그 앞전의 주가가 항상 급락세를 한번 탔다라는 그런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급락을 시키고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면 그런 식의 진행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급락이 나온다든지 조정을 깊게 받을 때 공략하시면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분별하게 매수를 막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정시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 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손절매입니다. 그래서 손절매 대응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배수가는 현재로서는 일단 61,000원부터 64,000원 보시고 계시는데 뭐 조금 더 눌릴 때라도 아직까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한 7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6만 원 정도로 그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수 범위를 넓게 잡으신 거 보니까 한 번쯤 이렇게 포트에 담아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유리한 네. 면이 많은 종목이고요. 또 주가가 대부분 요즘 많이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점을 잡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메디포스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 치고 돌기 시작하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좀 막연히 뜬구름 잡기식의 대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파미셀이라든지 메디포스트 같은 기업들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바닥권 탈출에 대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 급증과 함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조정 시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은 매수를 하실 때는 항상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편을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손실도 적고 또 수익도 쉽게 나니까요.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번 더 강하게 받으면은 거기서 저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8만 원 정도 이하로 그렇게 손절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는 것 같은데 차트 흐름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 형태는 2단 하락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네. 추세는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장기 추세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이런 요소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오히려 좀 급락 나왔던 것이 메리트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네.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악화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매물 공백 때문에 주가에 급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2단 하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역시 그러한 요소들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차트는 오히려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다만 이제 철저하게 저점 매수라는 부분을 적용을 시켰을 때 그런 매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철저, 요거 좀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장 유망한 종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매일 증권사들의 따끈따끈한 오늘장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증권사들 리포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스페인 구제금융 계획의 시사점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스페인 지원 대책은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며 코스피 상단 1,900포인트까지 단기 반등 가능하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유로존 및 미국의 추가 부양책 시행 기대감으로 달러원 환율 급락과 스페인 구제금융 요청으로 건정성 이슈 완화 예상된다며 유로 달러는 점차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동양증권 살펴보면요. 동양증권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 선거 영향 분석, 다음엔 토러스 투자증권은 유가와 주가의 동행은 반복될 것인가라는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국증권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높은 변동성 장세 지속이 전망될 것이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대리 연결해서 오늘장 매매 전략과 종목 상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편입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주시죠. 네,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SL과 고려아연이고요. 일단 총 5개 종목, 편입 종목을 설명드리겠는데 먼저 SL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차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는 헤드 및 리어 램프를 9월 출시되는 신형 포르테에 납품하는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대차 그룹 내에 점유율이 조금 하락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주가에 일단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GM에도 지속적으로 납품이 증가할 예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편입 종목으로 SL이 편입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유동성 확대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기금속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조금 하락이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설 중인 그 온산 공장이 있죠. 그 공장이 7월부터 이제 본격 가동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익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려아연 이 종목이 9월에 성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월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주가는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고려아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락앤락이 있겠는데요. 거의 이제 중국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유리 밀폐 용기 매출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도 이제 증설이 들어갔는데 이게 상용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소비 관련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락앤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추가 부양 조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수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서 락앤락도 중국 관련주로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지역 난방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6월 1일에 연료금이 6.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012년 하반기에 기존 추정치가 247억 정도였는데요. 그게 이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LNG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전기 판매 가격이 이제 더 늦게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좀 더 이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NHN입니다. NHN 최근에 이제 2012년 2분기가 이제 광고 성수기였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을 런던 올림픽이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개최되는데 이때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닝 11 이게 이제 광고 최대 성수기 및 이제 대선 또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계속 이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신승현 대리와 함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 증권가 리포트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평택청룸 정우영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이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평택청룸 정우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장 시황 정리부터 좀 분석 드릴게요. 네, 지난 금요일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825선 이상에서는 75에서 100% 유지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큰 무리가 없다면은 아마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단기인데요. 현재는 단기적인 시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 판단만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중기인데요. 6월 4일이었죠. 1776선이 저점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현재로서는 1776선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저는 그 61선과 121선을 비교해서 이제 저는 추세를 판단하는데요. 작년 8월이었죠. 61선이 121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이었습니다. 61선이 121선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시작됐는데 현재 구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61선이 121선하고 점점 크로스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만약에 1750이 이탈돼서 무너지면
끝없는 추락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논리도 계산해 드렸고 또 차트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1800이 무너지고 1775가 무너지면 이제는 장이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올라야 되고 또 수급상으로 봐도 이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는 어쨌든 올라가면 편안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제 밀려버리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수가 1800이 깨지면 추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따가 다시 이제 주식 비중 설명해서 제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지만 이제는 떨어지면은 줄이고 현재 지수가 올라가면 버텨주면 계속 이제 홀딩하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좀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팁이 있는데요. 저는 정석 투자라고 하는 어떤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투자가 뭐냐면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사실 수익 추구에 너무 목이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만 집중을 하는 편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도 그랬지만 특히 5월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시황과 비중 조절을 통해서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한번 고려하면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보자 이걸 설명드리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수 예측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힘들겠죠. 그건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정확하게만 해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중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시고 항상 그리고 먼저 위험 관리하고 나중에 수익 추구한다.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플랑크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절대 약자죠. 근데 유일하게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개인 투자자만 처음에 0% 시작해서 100% 늘렸다가 0%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주식 비중 조절인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들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시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며 오늘부터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실 텐데 그런 시청자분들께 오늘 주식에 따른 비중 전략은 좀 어느 정도 해보면 좋은지 그 대응 전략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주식 비중은요, 아마도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한 화요일까지는 거의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1800이 깨지면 오히려 확대를 하고 1775가 무너지면 오히려 엄청나게 이제 거의 풀베팅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그렇고 거의 변화가 없을 텐데요. 무조건 182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180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그리고 1800선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장중 기준으로는 직장인 25%, 전업 5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 50분이죠. 이제 코스피 기준 종가 전략은 1825선만 넘으면 계속해서 이제 75, 100% 유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1825선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이제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고 강력한 어떤 패딩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줄여주시고요. 반대로 올라가면 1825선만 유지가 되면 1850이 넘어가든 1900이 넘어가든 계속 75에서 100% 이것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아마 1775가 무너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이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비중도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또 궁금한 것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 보는가 이 부분일 텐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아마도 제가 7월 정도부터는 매일 한 종목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종목수를 이제 여러 개 추천을 못 합니다. 성격상. 왜냐하면 네. 3개만 돼도 사실 저도 좀 혼란스럽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아무래도 매일같이 3개씩 추천해 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추천해 드리겠는데 이제 6월까지는 제가 업종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업종은요.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인터넷 두 가지를 집중했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양쪽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왜 코스닥을 집중하냐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도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제가 뭐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SNS 관련주, 그다음에 문재인 관련주. SNS 관련주 같은 경우 5월 하순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려서 현재 KINX가 계속 연속 상한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관련주는 5월 중순부터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박민아 씨도 아마 거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쵸. 다른 그 정치 테마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관련주는 중기로 보셔도 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치인 테마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관련주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크게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안철수 관련주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관련주는 제가 파격적인 발언을 했었죠.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아침 방송에서 제가 거의 5월 중순 이후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예상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관련주를 5월 중순에 잡으신 분들은 그냥 중기로 끌고 가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관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샘플러스 양승모 나종우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시초가와 함께 메이저 공략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되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차트를 통해서 시황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시황적인 부분부터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선은 해외 증시는 좀 혼조세의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은 뭐 상승한 반면 또 유럽장은 또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일단 뭐 긴밤 동안 뭐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뭐 주식시장 방향성에 또 시선이 좀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뭐 악재에는 또 민감하고 또 호재에는 또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시선이 좀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다는 부분과 또 불확실성하다는 부분은 여전히 이견이 좀 팽배한다는 데 대해서 최대 유럽 쪽에서 1,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로존 위기 불확실성, 또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좀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또 구체적인 합의 방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일단은 경계를 하면서 좀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제가 또 차트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증시는 18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포인트는 48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반등 부분이 좀 열려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일단 오늘 1835포인트까지 그리고 반등 가능한 영역이 1870포인트라고 했을 때 반등 포인트로 따진다면 약 한 1.5% 정도의 그 상승률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요일 종가상 461포인트 구간부터 480포인트까지는 약 한 3.5% 정도대까지의 일단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고 본다면은 일단 우리가 수익률적인 면에서 접근한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일단은 더 강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경기 민감주 위주의 강세 패턴보다는 또 개별주 위주의 그 강세 패턴이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개별주보다는 또 중대형주의 바닥 접근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시장의 방향 섹터가 잡히기 이전까지는 개별주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난 금요일 날 또 중국이 4년 만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중국이 긴축 정책과 또 분배 정책에서 또 성장 정책으로 돌아서는 지도 일단 투자자들의 초점이 좀 맞춰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중국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자리도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그리고 또 몇 주 동안
바닥 구간을 이렇게 좀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많이 그 부진하였던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과 시세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경기 침체 자리에서는 분배 위주의 전체 분위기에서 일단 긴 도정 하락타가 나오고 또 성장 정책으로 돌아오면서 변곡 자리가 나오는데 뭐 일봉뿐만 아니라 뭐 주봉 그리고 월봉 자리에서도 일단은 뭐 바닥 패턴이 좀 유력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장이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적용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좀 시초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그 SK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선은 뭐 SK 하이닉스 워낙에 이제 그 경기 민감주로도 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차 거래부터 시작해서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또 1승인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가격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공매도랑 뭐 대차 거래에 대한 일단 뭐 환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봤을 때에는 평균 가격이 공매도 평균가가 한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수준까지 나옵니다. 우선은 또 갭으로 또 일단은 뭐 하단 구간대를 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갭 구간을 하단 지지할 시에는 바로 이제 급등에 대한 예상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하이닉스는 시초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원하고자 하는 그 시초가 매수 가격은 한 21,500원이지만 한번 시초가 자리에서 일단 뭐 시세를 준다면 한번 잡아보셔도 무방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목표가 23,000원을 제시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서 SK 하이닉스 잡아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나정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 6월 8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예,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NC소프트인데요. 그 지수가 반등을 주면서 기존 주도주였던 그 전기전자와 자동차주로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포스코였는데요. 역시 전자 업종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과 또 중국 금리 인하 정책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철강주 쪽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도 좀 자세하게 풀어봐 주시죠. 네, 우선 그 외국인 상위 종목 중에 NC소프트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네. 국내 최고의 게임 개발 회사인데요. 최근에 그 유럽발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그 게임주들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톡톡 해내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NC소프트 역시 그 최근 주가 흐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그 신규 서비스가 예정 중인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자,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디아블로 3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디아블로 3 출시 이후에 NC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 게임에 대항하기 위해 나온 게임이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자, 뛰어난 그래픽 퀄리티와 또 몰입도 높은 스토리 라인 등으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자, 지금 최근에 디아블로3에 대한 잦은 서버 접속 실패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신작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은 아마 3분기 대비 약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은 그런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리를 돌파하는데 최근 5월 21일 날 그 저점을 잡은 이후로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반등 구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기간 상위 종목으로는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충당금 문제로 인해 2분기 영업손익이 약 860원가량 적자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많은 주가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충당금 계산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4월부터 월별 흑자를 달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또 안정적인 LCD 패널 가격 흐름과 또 뉴 아이패드향 패널 추락, 정상화, 그리고 3D TV 패널 비중 확대 등에 따른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약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마진 비율이 높은 3D TV 패널도 해외 경쟁사들은 그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지 못하는 데 반해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역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많은 가격 조정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 종목 보시면 하단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보시면 약 한 달가량 박스권 행보를 보이면서 이제 막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선인 21선을 돌파하고 또 단기적인 단기 이평선들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가격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 이유는 향후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또 OLED 패널과 또 세계 최초 개발한 풀 HD 패널 양산 그런 부분이 성장성 부분이 앞으로 향후 기대감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신규로 접근해 보실 분들은 약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매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린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급선인 20일 이동평균선에 최대한 붙여서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가 한번 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난 금요일장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있는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가 오늘 모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 출발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현명한 대응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